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2차 인사청문회 오후가 되자 국힘 배준영 간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후보자님,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위원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후보자는 우리 인사청문회 자체를 지금 능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2차 이 질의는 저희가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3차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위원장님 모든 자료 꼭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를 전용기 의원이 반박합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가 잘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늘 나왔습니다. 늘 모든 정권에서 나왔고 저도 그 자료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청문회에 들어가든 저도 의정활동 5년째인데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 비슷한 류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최현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환 신고 필증 이런 거 달라 하니까 당연히 못 주는 거죠. 전 배우자한테 어디 나갔다 왔냐, 해외 어디 갔다 왔냐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대답하라는 겁니까? 그거를 퍼센테이지에 넣으니까 마치 많은 자료를 안 준 것 같지만 줄 수 있는 자료는 다 줬고 본인이 동의했다는 얘기를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줄 수 없는 자료들 가지고 퍼센테이지 넣어가지고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안 주고 있다는 형태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6억 원에 대한 용처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 연도별로 추징금 납부하신 현황을 우리가 전체 의원실에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PPT도 만들고 어떻게 납부됐고 몇 년도에 납부됐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6억이 어디서 났냐라고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뭐가 들어왔고 그리고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세배에서 절반 이상씩 절반씩은 같이 납부했다라고 하면 대충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했던 그 조의금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받았던 그 비용들로 충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더 현금이니까 더 다른 소명이 필요하다. 현금이니까 어떤 자료를 소명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부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숨기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후 국힘은 청문회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에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청문위원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낙마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청문회에 임하지 않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추구하고 해명을 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려놓은 허상을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 김민석 후보자를 최대한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그런 접근이 처음부터 기획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진우 위원이 6월 22일부터 장롱 속 현금 6억이라는 이 썸네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장롱을 그려놓고 현금 다발을 넣어놓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놓고 범죄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이미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다 해소되었다, 소명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제출 제시를 외면하고 여기 와서 또다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국민들께 오도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인사청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다. 일종의 대선 불복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더욱 어지럽게
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며 즉각적으로 청문회장으로 돌아와서 후보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전용기 의원입니다. 후보자는 모든 소명 자료를 추가 공개할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진우 의원의 공개 사과와 철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후보자는 모든 자료를 소명하겠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버하다가 자책골을 넣고 오히려 이 부분을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국회 앞에와 전국에 저희가 확인된 것만 해도 경주,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 경기도도 있습니다. 네, 국회 앞에도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충분한 소명 과정이 있었고 이틀간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게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된 자료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라고 후보자께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결국에는 대선을 불복하고 협치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문회장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본인들이 잘 못 알았던 부분들은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콧하면서 보이콧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청문위원들께 요청드리는 부분은 다시 반드시 청문회장으로 돌아오셔서 소명 자료를 보시고 오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밤 11시 10분이 지났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마감 1시간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자신들의 허위 공세가 모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몇 시간째 자체 감금 중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핏대를 올리며 목청 높이던 주장이 모두 허구인 상태에서 기진맥진 자료 더 내놔라 타령만 하고 있다. 그 타령도 청문회장 안에 들어와 하지도 못한다. 안쓰럽다. 자, 0시가 되자 김민석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청문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는데 이때까지도 국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빤스런이지요. 김민석 후보자가 기존 한덕수, 황교안과 동일한 청문 기준을 지켰다 했고 그 수준에서 민주당은 청문을 통해 상대를 검증하는 것인데 이번 국힘 청문위원들은 한방은커녕 본인들이 추정한 상상과 망상 등을 쏟아내 그것을 김민석 후보에게 아님을 증명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은 하루 만에 국힘의 김민석 고발건을 주진우와 대학 동기인 검사에게 배당했고 주진우는 출판기념회에 검은 돈이 오간다며 검은 봉투법을 발의했고 김민석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특검을 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이러니 국힘과 정치검찰의 카르텔이란 말이 나오는 거겠지요. 그러나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런 공작을 꿰뚫고서 박선원 의원과 강덕구 의원은 주진우의 행태를 지적하고 비판해왔고 이에 주진우가 박선원, 강덕구, 한준호 의원 등을 고발하면서 스스로 판을 키웠고 급기야 누가 누구를 검증하냐며 시민들은 주진우를 대검에, 공수처에, 국세청에 고발 신고하는 상황까지 갔으니 감히 공작이 가능했겠습니까? 결국 김민석 후보는 예정된 시간 동안 청문회장을 지켰고 이로써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에 1호 작품이 나왔습니다. 김용현이 추가 구속되었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기각되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김용현의 추가 구속 기사를 공유하며 따박따박 해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구속은 3특검 공통의 과제이니 시간 문제입니다. 그 시간을 당기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체포 기각에 대해 내란 특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함. 이에 즉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음.
자,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한 조은석 특검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더 반길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모든 수사기관에 불응했던 윤석열이 28일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체포인 것이고, 이후 특검의 호출에는 칼같이 나올 수 있게 법원에 보증을 세운 셈이고, 체포영장보다 중요한 것이 구속인 것이니 출석시킨 후 조사 과정에서 구속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조사를 거부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28일 윤석열 잡는 내란 특검의 활약상을 기대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